증여세 결정 고지 예정입니다. 고지 일자가 2022년 12월 22일이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자녀에게 5천만 원, 그리고 부부간 6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증여 한도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좀 어렵게 정해놔서 그런 건데요.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증여나 상속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세무사들도 실수를 가끔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케이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증여세 면제 5천만 원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용어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배우자 6억과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세 면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면제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리고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빼준다는 말이어서 약간 좀 틀리긴 합니다. 이걸 적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주고 엄마도 2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는 2천만 원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더 나아가서 아빠가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한테 2천만 원을 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는 사람이 다르고 세대도 틀리니까요. 각각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또 어렵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이나 현금을 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세법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정해놓을 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직계 존속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평소에도 잘 말을 안 쓰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로 올라가는 가족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자녀와 손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2천만 원을 줬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2천만 원을 또 줄 수는 없습니다. 직계 존속이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계 존속이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10년과 2천만 원만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아시는 분이 이걸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한테 연락을 받으셨는데요. 작년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공제 계산이 잘못됐다고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놀라가지고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 증여재산 공제 잘못 적용해서 세무서에서 연락 온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용산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고요. 제목을 보시면 과세이고 통지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예고하겠다. 이 내용을 보고 잘못됐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과세를 하겠다, 예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귀하의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정해놨고 납세자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 보시면 2014년생이었네요. 미성년자였고 사업장은 서울시 이렇게 나오고요.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 과세 자료란 말은 세법 적용을 좀 잘못했다는 소리겠죠. 과세 예고 내용을 같이 보시면 21년 10월 13일 부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 신고 시 동일인 그러니까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증여세 결정 고지 예정입니다. 고지 일자가 2022년 12월 22일이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요약을 하면 아버지가 2021년 10월 13일에 현금 증여 2천만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엄마가 1,500만 원을 추가로 했다.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적용을 해서 잘못 적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세금이 좀 나왔으니까 내셔야 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보시면 1,500만 원, 엄마가 준 1,500만 원이었고요. 산출세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상된 고지세액은 보시면 175만 6천 원 이 정도 되네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150만 원이었는데 175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유는 가산세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고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가산세가 몇 가지 붙어가지고 좀 더 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아빠랑 엄마가 각각 증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과거 세무서에 직접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깜빡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2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간혹 증여한 내역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한 서류들 대부분 스캔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 신고 의뢰한 세무사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해서 증여 내역 조회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도 증여세 신고 내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증여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 예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조회가 힘드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회 한번 해달라고 하면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